미래 전쟁은 더 이상 쇳덩어리 싸움이 아니라고 하죠. 바로 소프트웨어, 즉 두뇌 싸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 한화 시스템이 바로 그 미래 전쟁의 두뇌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전장을 지배하게 될지 그 핵심 기술과 성장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전차나 전투기 생각하면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그 두껍고 단단한 강철 장갑, 이런 걸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진짜 승패를 가르는 힘은요, 이제 그 껍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걸 보고, 듣고, 또 판단하는 첨단 전자장비, 바로 두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 두뇌와 감각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이번 첫 번째 파트에서는 현대전에서 이 회사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시작 되게 흥미로운데요.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방산사업부 시절부터 무기체계의 눈과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그리고 전투체계를 도맡아왔던 거죠. 그러다 환화그룹으로 오면서 기술력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 잠재력이 제대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화 시스템이 가지고 있다는 그 기술력, 구체적으로 뭘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회사의 경쟁력을 만드는 4대 핵심 사업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기술력은 이걸 보면 딱 이해가 돼요.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 같거든요. 전장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눈과 귀,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착착 전달하는 신경망, 또 바다와 하늘, 각 영역을 지배하는 두뇌까지. 이 네 가지 핵심 사업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감시 정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연 ASA 레이더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쉽게 말해 수백 개의 작은 레이더를 하나로 합친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KF-21 개발할 때 미국이 이 기술만큼은 절대 못 준다고 했던 바로 그 기술입니다. 이걸 한화 시스템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기술을 가진 나라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와, 그럼 이 기술의 가치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최첨단 전투기 KF-21 한 대 가격의 무려 10% 이상이 바로 한화 시스템의 몫입니다. 이건 그냥 부품 하나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투기의 두뇌와 감각 전체를 책임지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죠. 다음은 전장의 신경망, 바로 지휘 통제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스타링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셨죠? 통신이 끊기는 순간 아무리 좋은 최첨단 무기도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한화 시스템이 바로 이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한국판 스타링크,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직접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게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매출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 지배력은 바다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함정의 전투를 총지휘하는 두뇌, 바로 전투체계를 만드는데요. 배 위쪽을 보면 레이더, 통신장비, 소나 같은 핵심 장비들이 다 보여 있잖아요. 이걸 탑사이드라고 부르는데 한화 시스템이 이 탑사이드 전체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수상함 한 척 가격의 20%, 잠수함은 10%에 달할 정도예요. 사실상 배의 핵심 가치를 한화 시스템이 만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을 넘어서 이제 우주로 갑니다. KF-21 레이더는 물론이고요. 소형 무장에게 들어가는 전자장비까지 꽉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위성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예전처럼 비싸고 무거운 대형 위성 하나를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작고 값싼 초조형 위성 수십, 수백 개를 띄워서 하나의 망처럼 운영하는 위성 군집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걸로 우주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쌓아올린 독보적인 기술력, 이게 그럼 어떻게 돈으로 연결될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회사의 진짜 성장 엔진이죠. 글로벌 수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못 벌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국내 사업이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준다면 수출은 이익을 그야말로 폭발시키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마진율이 훨씬 높거든요. 2024년부터 본격화된 이 수출이 지금 한화 시스템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투자자시라면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출 성과는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사우디에서 물꼬를 튼 게 2024년에는 폴란드 K2 전차의 두뇌를 책임지는 계약으로 이어졌고요. 바로 올해 2025년에는 이라크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 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6년부터는 방산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함께 만든 ASA 레이더가 양산에 들어갑니다. 중동을 넘어서 이제 유럽의 심장부까지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이 그리는 10년 뒤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미래를 위한 큰 그림, 바로 우주와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지금의 성공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어디냐? 바로 지구 밖, 우주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방산 시장인 미국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10년의 성장을 결정할 핵심 승부수가 될 겁니다. 먼저 우주 사업부터 볼게요. 핵심은 적게도 초소형 위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위성들의 수명이 3년 정도로 짧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2, 3년마다 스마트폰 바꾸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위성을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일종의 구독 경제 모델이 되는 거죠. 바로 올해 말에 자체 제작한 2호 위성을 발사할 계획인데 이걸로 다시 한번 그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주겠죠. 다음은 정말 거대한 시장, 바로 미국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편리조선소를 인수했는데요. 이건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아주 장기적인 승부수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 때문에 외국 기업이 미국 함정 전체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레이더 박힌 핵심 부품을 모듈, 그러니까 레고 블럭처럼 만들어서 공급하면 현지에서 조립만 하는 거죠.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이 해군력 증강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이 시장의 장기적인 수요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래의 먹거리, 바로 고출력 레이저입니다. 이거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잖아요. 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뜨거운 시장은 바로 드론을 잡는 안티-드론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시장은 아직 뚜렷한 강자가 없는 아주 초기 단계거든요. 그 말은 즉 하나 시스템에게는 이 시장의 글로벌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 시스템의 핵심 기술력부터 미래 성장 동력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과 전망을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에 한화 시스템의 모든 미래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단순 부품사를 넘어 함정의 탑사이드 전체를 책임지는 전문 회사를 꿈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부품 팔아서 몇 푼 남기는 회사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솔루션을 제공해서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와 이익을 남기는 기업으로 가겠다는 아주 야심찬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최종 정리해보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 시스템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명확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AASA 레이더처럼 다른 경쟁사가 절대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혜자. 둘째,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폭발적인 수출 성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와 미국이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10년 뒤의 청사진. 이 세 가지가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내용은 특정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